계란 후라이를 못 만드는 상황에서 뭐 잡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루틴에서 무엇이 이제 빠져 있는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전하다 보면요,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미덥지 못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부모님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너무나도 낯선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때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런 영어 방식이랑 맞지 않아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영어는 정답이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방법들에서 완벽하게 뭐 높은 이제 단계에 오른 친구들은 그것이 어떤 서브젝트이건 극소수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한국의 정규 영어 교육 그 과정을 거쳐서도 글쎄요, 이렇게 듣거나 말하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국민들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모든 영어 사교육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또 차별화되는 영어 사교육이 또 굉장히 많이 또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고액으로. 그렇다면 그 목적에 따른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영어를 정말 가르치는 그 교육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게 큰 뭐 무슨 잘못이라기보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영어 교육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을 의심하게끔 이제 만든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안 믿겨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말 엄마표 영어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는 초반에 굉장히 저도 약간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모든 이제 엄마표 영어를 저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맘스쿨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따라오면서 정말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생도 갖춰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도 입가에 이렇게 살짝 이제 미소를 머금고 영어를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물론 뭐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언어 습득의 영역인 이제 듣기를 이제 생략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듣기 평가가 있기는 했잖아요, 우리 때도.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이 듣기 평가는 굉장히 그 시험에 맞추어진 그 문제풀이 위주의 듣기 학습을 우리는 배웠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막 대학교 때 뭐 테이프 막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어학기 학습했던 그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교재를 풀기 위해서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문장을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학습적으로 듣기조차도 이제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재미없는 방식으로 이 영어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짙은 아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언어를 습득할 때 있어서 가장 그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뭐 고급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안정감 있게 우리가 어떤 능력이든 발전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은 굉장히 그 기초가 되는 그 탄탄해야 할 주춧돌이 잘 안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기술만 배우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어 말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말하기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파닉스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부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파닉스는 정말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게 그 문자 체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외도 되게 많고 사이트 워드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 주춧돌이 없이 이제 파닉스만 배우는 그런 식의 영어 교육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게다가 뭐 배우는 건 상관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서 문제인 건데, 이제 항상 이제 파닉스도 뭔가 완성,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출판계나 학원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많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만든 것이긴 함에도 그런 것에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현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뭐 30일 완성, 뭐 몇 개월 완성. 그렇지만 제가 정말 느끼고 체험하고 그동안 많은 분들과 공유해 왔던 언어 습득의 원리는 좀 완성이라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 완성이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언어에 접근해야 되고 언어를 배울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분명히 영어를 이제 습득을 하고 싶다고 원어민과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영어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책에다가만 굉장히 많은 몰입을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항상 뭔가 교재나 책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책만 읽는 것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면 기본적인 주춧돌이 없이 최고 난이도를 먼저 배우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못 만드는 상황에서 잡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나의 삶의 루틴에서 무엇이 이제 빠져 있는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물론 제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고 아직도 뭐 원어민 앞에서 저는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스스로 익혔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긴 했지만 그렇게 낯설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원어민을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뭐 학력과 관련 없이 이제 원어민 만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배웠던 영어 교육 방식이 뭐 잘못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약간 좀 두렵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무엇이든 익숙하지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청소를 누군가가 처음에 배운다고 할 때에도 제가 참 청소를 잘 못해서 저도 참 어리숙한 면이 많습니다. 삶에서. 근데 이제 청소 전문가들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 자주자주 하면서 그런 기술이 발전을 했었을 것이고요. 요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겠죠. 근데 요리를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완성된 고급진 요리를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평소에 조그만 어떤 요리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밥 짓기나 계란 후라이 만들기 이렇게 불도 사용해 보고 물 맞추는 것도 연습해 보면서 자주 일상에서 하다 보면 그때서야 느는 것이 또 요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닥쳐야지 항상 실제로 하면서 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영어에 한번 익숙해져 보세요. 영어에 익숙해져 보려면 사실은 뭐 왜 원어민 선생님하고의 수업을 맨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굉장히 고가이고 저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막 억지로 맨날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제 원어민 화상영어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외국 원어민의 소리를 자주 듣는 그런 환경에 조금 더 노출을 해보시면서 영어에 익숙해지는 그 활동을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더 중심으로 잡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따라하고 싶은 말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교재든지 뭐 책을 읽는 활동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낯설어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단일 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을 만나면 뭔가 약간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원어민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고 별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그분들의 삶에 뭔가 재미있어진 게 이제 영화 같은 콘텐츠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요즘에는 이제 한류가 더 많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원어민의 어떤 문화 자체를 이제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외국인을 좀 더 낯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한류 문화에 빠지면 이제 아무리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 정말 직접적인 동기가 없을 때는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엄마분들께서도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즐겨보시고 집에서 아이들과도 좀 탐색도 해보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하시면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같이 이제 공을 들이시면서 영어 노출 진행을 하시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디즈니 영화를 아이랑 굉장히 많이 보면서요. 아직도 그 디즈니 영화의 첫 그 음악 있잖아요. 오프닝 그 음악이 딱 나오면은 너무너무 그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디즈니는 저희 가족에게는 참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을 만드는 아이들과 행복한 영어 여정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